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제 지적 공부의 공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쪽에서도 보통 이제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보통 이쪽 지적 공부의 공개 이쪽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이 부분을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살짝 암기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아주 공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아주 고도의 암기력을 요하는 건 아니고 큰 틀을 생각하시고 제가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적 공부 관리. 자, 지적 공부 관리 교재 86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지적 공부는 일단 지적 공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당연히 이제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적 공부를 분류할 때는 이 지적 공부를 분류할 때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하냐면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두 개를 분류하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기존에 어떤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을 전산 처리해 놓은 거. 그래서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요.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전산 처리해 놓은 거. 즉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지적 공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러한 지적 공부를 어디에다가 보관할 것이냐? 보관은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거죠. 당연히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보관을 하도록 되냐면 지적 서고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구청에 가면 구청에 지적 민원실이 있고요. 요즘에 과거에는 이제 지적 민원실이라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민원실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 민원실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통합 민원실이 있는데 통합 민원실 한쪽에 지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지적 서고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서고에다가 지적 공부도 보관하고 뭐 측량 기계, 측량 장비도 보관하고 지적과 관련된 관련 서류들을 거기다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적 공부는 지적 서고에 몇 년간 보존한다? 지적 서고에 영구 보관한다 이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어떤 것은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어떠한 파일로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고에다가는 서고는 어떠한 큰 넓은 어떠한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 파일을 보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영구히 무엇을 한다? 보존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서고에다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정보 처리 시스템 이쪽은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누가? 구청장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남아 있는데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다라고 이제 교재 써 있고 지적 파일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보 처리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은 반출은 가능할 것이냐? 반출은 가능하죠. 언제 반출이 가능하냐면은 천재지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요. 지적 소관청이 서고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데 이 천재지변 말고 천재지변 어떠한 이외의 사유로 지적 공부를 서고 밖으로 무엇하고자 할 때는 반출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승인 나왔죠. 그럼 느낌 오셨죠?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첫 시간에 시도지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역할로서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입문 과정에서 지번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죠. 지번. 그래서 일단은 지번을 무엇하고자 할 때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지적공부 반출. 지적공부를 반출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얻는다? 승인을 얻고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지적에서는 도면의 축척이 500분의 1이죠. 그런데 농지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1이에요. 여기서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6000분의 1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러면은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반출 승인을 신청을 하는 거죠. 반출하고자 할 때는.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에 이렇게 이제 반출 승인을 하게 되면 서고 밖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이 지적 공부를 서고 밖으로 반출할 것이냐.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가 1996년도부터 지적 도면을 전산화를 하게 됩니다. 그 서고에서 전산화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지타이저라든지 스캐너라고 하는 그러한 장비들이 필요해요. 작업장이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적 공부를, 지적 도면이죠, 여기서는. 이 도면 자체를 이 서고 밖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서고 밖으로 반출을 해야 돼요. 작업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 누구에서 넣는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보관리 체계,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얘는 전산 처리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냐면은 멸실이 되거나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이것을 무엇을 해야 돼요? 복구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복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구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멸실될 것을 무엇을 해서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무엇을 해라?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이따가 부동산 종합공부에서는요 똑같아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서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소관청. 그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겁니다. 자, 지적은 공개주의예요. 자, 지적은 무슨 주의? 공개주의더라 이겁니다. 공개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등본이라든지 무엇이 가능해요? 등본이라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등본이라든지 열람이 가능한데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거기 가야 있는 거, 서고에 가야 있는 거죠. 서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적공부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게 무엇을 한다?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신청하면 되고요. 이와 반면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전산 처리되어 있으니까 전국에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장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읍면 동장에게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88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무엇을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었죠. 거의 가시적인 지적 공부,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라고 써있는데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가시적이고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는 맞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항상 시험에서는 100% 어떻게?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법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법조문에 가시적인 지적 공부다,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앞 페이지 잠깐 보시면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당연히 수수료 납부를 해야죠. 수수료 납부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5734예요. 5734. 5734. 좀 내공을 좀 쌓으실 분들은 요것도 기억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5734. 요렇게 또 자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등본이 비쌀까? 열람이 비쌀까요? 등본이 비싸죠. 당연히 등본이 비쌉니다. 그럼 열람은 조금 저렴하겠죠. 열람은 저렴하더라 이겁니다. 도면이 비쌀까요? 대장이 비쌀까요? 역시 도면이 비쌉니다. 도면이 비싸고 대장이 조금 저렴합니다. 요게 수수료예요. 당연히 국가라든지 지자체의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국가, 지자체, 지적측량 수행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엇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지적 전산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빠졌냐면 다시 앞쪽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좀 우리 교재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부터 판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지적 서고가 있죠. 일단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지적 공부는 우리나라는 1975년도까지는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1975년도까지는 지적 공부 자체가 부채식 대장이었습니다. 1975년도까지는 지적 공부가 부채식 대장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1975년도에 지적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을 살짝 바꿉니다. 그 7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부채식 대장에서 카드식 대장으로 옮겨갑니다. 부채식 대장에서 카드식 대장으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식 대장은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상자에다가, 부채식 대장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는 보관 상자에 넣어서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반면에 카드식이니까 낱장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카드식 대장은 몇 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100장 단위로 묶어가지고 바인더에다 묶어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적 서고가 있는데요. 이 지적 서고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지적 서고죠. 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적 서고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무엇이라도 이것을 지적 서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요 벽하고 이 바닥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적 공부는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방수가 돼야 돼요. 방수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서고 안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적절한 온도가 몇 도냐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쯤의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날씨가 대략적으로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그 습도를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습도가 바로 65%예요. 6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앞에 것은 무엇을 하고 온도, 평균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는 다음 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요 습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지적소고는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이 철근과 콘크리트의 어떠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철골조 이상이다 그럼 틀립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여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뭐가 있을까요? 출입문이 있겠죠. 출입문이 있는데 이 출입문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그러니까 출입문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문을 열면 안쪽에 또 출입문이 하나 나오는 거야. 이게 바깥쪽 출입문이고 이것이 안쪽에 출입문이다라고 하게 되면 안쪽은요, 그러니까 바깥쪽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그럼 무엇이 되냐면은 곤충이라든지 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요 철제와 철망이 서로 바뀌어서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시골집이다. 시골에 이제 집을 들어갈 때, 여름에 들어갈 때 보세요. 문을 딱 잡아. 그러면 철제로 되어 있어? 철망으로 되어 있어요? 철제로 되어 있죠. 이거 문을 딱 열면 딱 들어갈 때 앞에 방충망이 이렇게 있잖아. 모기 같은 거 들어오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쪽은 철제, 안쪽은 무엇이다? 철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불 나면 되는데 안 되겠죠. 다 타버리면 안 되잖아. 당연히 여기서는 소화 장비, 소화 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기 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전기 시설이 있었을 때는 이것은 휴즈는 단독 휴즈를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단독 휴즈를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시험에 나올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언급이 됐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참고적으로 이 지적서고는요. 지적사무실과 연접이 돼야 돼요. 지적사무실과 연접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서고에는 지적 공부를 여기다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관계서류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측량 장비 이 측량 장비만 요 세 가지만 무엇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이 세 가지만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세 가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책이 없는 내용이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어차피 이 두 개에 대한 부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의 정중앙에 보시면 요게 나와요.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이렇게 했는데 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정보는 뭐냐 이거죠. 지적정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적공부를 전산 처리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어떠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적공부다라고 보시면 돼.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럼 설치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설치 목적은 지적 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자, 지적 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엇 할 것이다?
관리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자료, 이 과세라든지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기관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냐면 자료의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료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자료 굉장히 중요하죠. 요 자료에는 전체 몇 가지가 있냐면 전체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이제 이 문제. 자, 그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되냐면 공주가부 이렇게 공주가부 이렇게 보시면 공주가부. 공주하면 떠올려야 될 게 여러분들 뭐예요? 공주? 대전에 가보면은요. 간판 중에 대전이 어떤 거로 유명하신 줄 아시죠, 여러분들? 대전이 칼국수로 좀 되게 유명합니다. 면 요리가 굉장히 좀 유명한 데가 대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전에 가면 공주 칼국수라고 하는 간판이 엄청 많습니다. 공주 칼국수. 대전에 가면 꼭 한번 먹고 와야 될 게 칼국수입니다. 그만큼 칼국수집이 많아요. 맛도 괜찮고 성심당만 가지 마시고요. 대전에 가면 칼국수. 공주, 가부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답을 찾는 데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공주, 가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참 그러면 여기서 공은 뭐냐? 공시지가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예요. 공시지가 전산자료. 그 다음에 주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민등록 전산 자료가 되는 것이고 가는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고 그 다음에 부는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요 딱 4개 딱 나오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4개가 딱 나오기가 좋더라 이겁니다. 요 4개가 나오기가 딱 좋다 이겁니다. 공주, 가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신다? 공주, 가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올 거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물어보겠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정답이 뭐냐면 그러면 이겁니다. 지적 전산 자료가 정답이 될 확률이 99.9%입니다. 자, 지적 전산 자료는 여기에는 우리가 지적 전산 자료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왼쪽 페이지를 보시면 88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지적 전산 자료가 나오더라. 그러면 지적 전산 자료가 그럼 뭐냐? 지적 전산 자료가 무엇이냐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 전산 자료는 결과적으로 지적 공부를 전산 처리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 여기에 지적 전산 자료에는 얘를 포함합니다. 연속 지적도를 무엇한다? 연속 지적도를 포함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지적 전산 자료에는 무엇을 포함한다? 연속 지적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절차법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무엇하고자 할 때, 이용 또는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 미리 무엇을 받는다? 미리 심사를 받습니다. 미리 무엇을 받아요?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리 심사를 받고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심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좀 빠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뭐를 제출해야 돼요?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죠. 그럼 신청서에는 어떤 거를 써야 될 것이냐? 간단하게 볼게. 책이 없는데 이용 또는 활용에 무엇이 있을까?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 및 무엇이 있다?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 및 근거가 있겠죠. 일단 이거 하나 써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 토지에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의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돼요. 자기 토지의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 심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별도 A가 이제 돌아가셨어. A가 돌아가셨으면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상속인이 있겠죠. 이 상속인이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또 하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무엇한? 제외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어떠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고요.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역시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위에 보면 써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심사받지 않고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의 장도 심사를 받지 않고 또 지자체의 지자체의 장도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자료의 무엇에 따라서 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그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서에는 자료의 범위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의 범위 및 그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자료의 범위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단위냐. 두 번째 시도 단위냐. 세 번째 시, 군구 단위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경우에는 외우기 쉬워요. 전국 단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전국 단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이 중에 한 명에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시도 단위의 경우는 시도지사하고 두고 지적소관청 중에 하나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시군구 단위에는 소관청에만 신청하면 돼요. 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더 이제 추가될 내용. 이들에게 이제 심사를 받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들이 이제 심사를 할 거예요. 또 한 번. 그리고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전산 자료를 제공하는데 전산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은 신청서에다가 쓰도록 되어 있어요. 전산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은 신청서에 쓰도록 되어 있다. 이때 제공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출력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즉 인쇄물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
두 번째로는 전산 매체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인쇄물로도 가능하고 전산 매체로도 가능하죠. 우리 교재에 이 부분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보셔야 돼. 이때 당연히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무엇을 납부를 해야 돼요?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인쇄물은 필지당 30원이에요.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필지당 30원이고 전산 매체는 필지당 얼마다? 20원이다. 과거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죠, 시험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청서에 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네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보관기관. 보관기관하고 안전관리 대책. 안전관리 대책. 교재 없으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또 이렇게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 미리 심사를 한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떠한 것들을 심사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심사하는데 이 부분도 교재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익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은 시험에 틀리게 나오지 않겠죠. 타당성, 적합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여부, 사생활 침해 여부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목적 외에 사용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책 이러한 것들을 무엇한다?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 이것을 심사를 해서 OK를 하게 되면 OK가 되면 별도의 그 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신청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이제 신청을 받으면 이들도 별도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들도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이때 이들이 심사할 것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한 거에다가 플러스 몇 개를 더 심사를 하냐면 2개를 더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신청한 사항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것이 과연 전산정보 처리 조직,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공했을 때 지적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이러한 것들을 지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는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죠.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다 이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너무나 이 부분 간단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응용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요거하고 요겁니다. 진짜 어렵게 나올 때는 요 신청서에 어떠한 것들을 기록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재에는 단순하게 지금 어떤 것만 나와 있어요?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심사는 누가 하고 누구에게 신청을 하고 심사받지 않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2가지 한 겁니다. 3가지 한 거죠.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공부를 어디에다 보관할 것이냐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한 이 3가지만 딱 정리를 했어요. 칠판 다시 한번 지우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하고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부동산 종합공부와 지적공부 복구까지 하게 되면 이 지적공부라는 이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